70일 대상자 관리 중 강습 목표 설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자 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파악하여 강습 목표를 설정한다. 2. 강습 목표 설정 과정을 거쳐 기승자 정보 기록 카드를 작성한다. 3. 한 번으로 끝나는 체험 위주의 강습은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 대상자별 목표를 설정한 후 상황에 따라 목표가 다른 대상자들끼리 그룹 강습을 진행할 수도 있다. 대상자 강습 관련해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요거는 좀 약간 어렵게 나온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한 번쯤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답은 2번이고요. 보시면은 기승자 정보기록 카드를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기승자 정보기록 카드는 지도사의 질의에 대상자와 보호자가 응답하며 지도사가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자 평가는 평가 단계에서 정보기록 카드를 작성하는데 그 이후에 대상자 선정 및 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습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강습 목표 설정 과정을 거쳐 기승자 정보기록 카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대상자 평가 단계에서 정보기록 카드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앞뒤가 안 맞는 순서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그 단계별로 상황을 좀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으로 끝나는 체험 위주의 강습 별도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아리송해서 이 부분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는 대상자별 목표를 설정한 후 상황에 따라 목표가 다른 대상자들끼리 그룹 강습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 그룹과 개별 대상자들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 방안과 유연성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을 잘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장을 잘 요약하면은 저희 시험 문제, 보기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다른 대상자끼리 그룹 강습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승마장 입장에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승마장 매출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2. 기승경사로 기승시 말의 접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승면에 말이 접근할 때 말 리더는 뒷걸음질하면서 말을 통제한다. 이 말 리더는 말을 기승면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 기승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3. 기승면과 말의 간격이 부적합하면 지도사는 말 리더에게 큰 눈을 돌아서 다시 위치하도록 한다. 4. 적당한 기승 위치가 확보되면 사이드워커는 말을 충분히 칭찬한다. 요거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 리더가 말을 이렇게 잡고 뒷걸음질 쳐서 말을 이렇게 잘 붙여야 되는 거고 기승면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말 태우기가 힘들겠죠. 특히 이제 일반 강습할 때도 멀면 타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거는 일반 강습할 때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워커가 옆에 있는데 칭찬을 하기가 이게 적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칭찬을 하면은 말목을 두드려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이드워커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말 리더가 충분히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로 옳은 것은 주의사항, 고혈압, 손상된 감각, 뇌전증, 혈전용해제, 혈압, 간질, 약물 등의 사용 여부, 언어 및 인지기능장애, 심한 편측 무시, 금기사항, 조절되지 않는 간질, 동맥류, 혈관종. 1. 뇌성마비, 두개골 결손, 2. 척추손상, 외상성 뇌손상, 3.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4. 뇌졸중, 두개골 결손. 주의사항, 금기사항은 매년 나오죠. 근데 그 범위가 좀 책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서 다 외우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기출했던 부분,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만약에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기출문제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바탕으로 핵심 정리 요약한 거에는 요 내용이 요약이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내용 보셔서 적어도 기출된 부분은 꼭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주의사항과 공기사항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74. 일일 강습 계획서 중 다음 내용을 작성하는 단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강습 목표의 달성 여부와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 강습 또는 강습 참여자에 대한 특이사항, 다음 시간 강습 내용 예고, 1. 강습 목표, 2. 주의사항, 3. 강습 내용, 4. 요약 정리 및 평가. 요거는 보기를 읽어보면은 달성 여부와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 특이사항, 다음 시간 예고 이런 거는 어쨌든 요걸 보면은 강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강습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면은 네 가지 중에 요약 정리 및 평가가 강습을 하고 나고 난 뒤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 강습 계획서는 한 장으로 이렇게 보기처럼 해서 이렇게 나온 책에 나오잖아요. 그 파트는 꼭 읽고 가세요. 이것도 일일 강습 계획서도 꼭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어쨌든 제 자료를 받아 보시더라도 제 자료에 이제 일일 강습 계획서 관련된 부분 그거 기출문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강습 목표 주의사항 강습 내용 요부와 요 파트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강습 목표는 수치로 측정 가능한가? 예를 들자면 원을 그릴 수 있는가라든가 원을 몇 회 그릴 수 있는가라든가 시간을 내에 갔다 올 수 있는가든가 이런 수치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주어져야 그 달성을 했는데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강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든가 기승자의 특성 안전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 기승자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기승자의 장애에 따라서 한쪽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강습 내용은 요거는 앞서 풀었던 문제구에도 나왔고 옛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기승술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 기승술로 발전되도록 구성을 해야겠죠.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가는 건 뭔가 저희도 안 맞죠. 이거는 굳이 재활이 아니더라도 일반 승마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5. 재활승마원 말의 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마사 훈련할 때 말의 걸음걸이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롱라인은 말에게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통제하기 쉽다. 3. 지상에서의 훈련이 완성되면 비장애인 대상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4. 지상에서의 훈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 기다리는 훈련이다. 요거 그냥 훈련만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이게 뭐지 싶은데 말을 훈련시킨다. 재활승마용으로 쓰는 말을 훈련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 승마를 할 때는 이제 말이 활발하게 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승자의 지시를 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이 거부나 반항이 심한지 아니냐 안 심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잖아요. 근데 재활승마 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타시기 때문에 안전 같은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돌발 상황 같은 거에서 발이 놀라지 않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훈련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분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롱라인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긴 거잖아요. 아무래도 라인이 길면은 말한테는 자유를 주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고삐를 짧게 잡으면 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움직임을 더 제한할 수 있잖아요.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길면 말이 좀 자연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라인 같은 경우는 말에게 제한적인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좀 말에게 자연적인 움직임을 주겠죠. 그리고 통제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통제하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는 지상에서의 훈련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인을 직접 기증시키기보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승마장의 문이 바람이 불어서 꽝 닫혔어요. 말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놀랄 때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말이 놀라더라도 그 말을 안 진정시키고 이게 위험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숙련된 일반인이 타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말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하나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훈련을 통해서 그게 극복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 강습을 할 때는 그냥이 아니죠. 먼저 보통 이제 그 코치들이 말을 좀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저희한테 인계를 하고 바로 타고 팽모부터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편하게 후리하게 놔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이 기승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승을 해놓고 그 기승을 한 말을 한 곳에 놓고 그 한 곳에서 뒤에 다음 사람, 다다음 사람 탈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시간 기다리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재활승마 중 장애인이 말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므로 지상에서의 훈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한 장소에 장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대기하고 기다리는 훈련이다. 이 부분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재활승마 이론 기출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갈량 산심이 법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